야당에서는 과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그 모금액이 정말로 투명하게 쓰였느냐 아니면 쌈짓돈처럼 쓰였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마포가 비싸서 안성에 있는 쉼터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윤미향 당선인 측은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지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 기사예요. 상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쉼터 부지를 마포에서 안성으로 왜 바꿨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은 10억으로 마포 어느 곳에서 집을 살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에서 예산 책정을 잘못한 듯했다라고 오히려 현대중공업에서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소위 10억밖에 안 줬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조간신문의 기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조회해봤습니다. 2013년 그 당시 마포의 성산동 단독과 다가구 77%가 10억 원 이하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죠. 정의원 측이 공개한 쉼터 후보지 3곳 중에서도 정작 안성 쉼터가 가장 멀고 가장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중공업이 10억을 기부하기 이전에 명성교회가 15억을 기부해서 거기서 그 15억으로 마포에 있는 쉼터를 구매해 놓은 사실도 오늘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성교회로부터 15억 원을 받아서 마포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멀고 가장 비싼 굳이 안성에 있는 저 쉼터를 구매 강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면 2013년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77% 10억 원 이하의 매물이 77% 이 말인즉슨 10채 중에 7채 이상이 10억 원 밑으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미향 당선인이 이야기했었던 10억으로 마포 어느 곳에서 집 살 수 없었다라는 말은 거짓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마용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포, 용산, 성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사실 10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2013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산동은 약간 마포에서 외곽에 있기도 하지만 그 지역만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지금 정대협 본부가 있던 데인데 거기만 하더라도 1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고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이제 그 정산 자료를 보니까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안성까지 갔느냐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마지막 나왔지만 그러니까 원래 17개 후보지를 검토했고 그 중에 또 다시 3개로 후보지를 압축한 다음에 그 중에 최종 후보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멀고 가장 비싼 걸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의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어제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공동 모금회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안성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동 모금회 어제 입장을 또 보니까 2017년까지만 사업을 하면 됐다. 5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서둘러 안성에 집을 구입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또 공동 모금회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은 분명히 남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회계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먹고 그냥 끝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처음 회계감사 받았는지 모르죠. 왜냐면 외부 회계감사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 번 이제 신고를 해왔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서부지검 이런 데서 이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등급이 일단은 최하 등급인 건 맞지만 다른 모든 건도 부실할 것이다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다.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까지 덧붙여 주었네요. 김배은 박사님, 그 쉼터 안성에 있는 그 쉼터를 그럼 왜 산 거냐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미 명성교회가 15억 원을 기부해서 마포에 오늘 조간신문에 사진도 보도됐던데 아주 예쁘고 멋있는 쉼터도 있는데 굳이 가장 멀고 가장 비싼 더군다나 그 안성 쉼터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연결돼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한 조간신문의 제목대로라면 자기들끼리 구매를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황이잖아요. 서로 소개를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제 가지고 있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에 200제곱미터의 규모가 되는 쉼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실제로 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이 안성까지 쉼터를 구입한 그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자 조간신문에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10억 원으로 서울 인근에 살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성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널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는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 지금과는 상당히 가치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 시내 가격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았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그 10억 원의 돈을 가지고 구매하려면 구매할 수 있었던 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러한 좋은 여건과 그리고 좋은 접근성들을 다 뒤로 한 채 안성까지 가서 그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쉼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조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김배현 박사님, 이 기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궁금한 것을 대변해서 묻는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 그럼 윤미향 당선인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0억으로 그때 당시 마포에서 어느 곳에서 집을 살 수 없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많은 해명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해명이 팩트와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바꾸게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성에 있는 쉼터를 왜 구매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윤미향 당선인이 했던 저 돈의 가치가 맞지 않아서 안성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의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주변의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게 되면 계약서는 비싼 값에 매입하게 되고 실질적인 거래 금액은 더 낮은 상태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언론은 보도하고 국민과 시민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입장에서는 할머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애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쉼터가 있었던 안성의 사실을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할머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결국은 법적 조치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업계약서와 관련된 의혹은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혹이다라는 것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